자, 이번 주에 설명할 부분은 운영체제 선택하기. 챕터가 강의 초반에는 이 앞쪽에 주로 이제 배치했었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양, 운영체제는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좀 선택하는 영향들이 있는지라, 현재 이번 주에, 오늘이 이제 6주차 첫날이니까 6주차에 등장을 했습니다. 운영체제를 선택한다는 게 우리가 통상 리눅스 얘기를 했었는데, 뭐, 리눅스가 마법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고,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운영체제들을 쓰게 될 텐데, 그런 얘기들. 그리고 리눅스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아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운영체제를 써봤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통상 윈도우즈, 매킨토시에 있다 그러면 맥OS 추가, 모바일인 경우에 iOS, 안드로이드, 강제로 하고 있는 리눅스. 아마 그 정도지 않을까 싶네. 방금 얘기한 운영체제 외에 다뤄본 운영체제 있어요? 방금 얘기한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 윈도우즈, 맥OS 말고 다른 거 다뤄본 사람? 뭐? 웹OS? 웹OS는 장르니까 구체적으로 고유명사를 대보라 그러면. TV? 어디 베이컨데? LG? 음, 그럼 웹OS 맞네. 어. LG는 미국에서 운영체제를 과거 사가지고 현재 스마트 TV라든지 가전제품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웹OS인데 공식 명칭이 진짜 웹OS고 장르도 웹OS니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운영체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LG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나 다트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하면은 만들 수 있고 최근엔 다트 플러터로 통일했지. 삼성전자라 그러면 텔레비전들이 타이젠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이 자체 개발한 OS 쓰고 있고 뭐 네이버인 경우에 웨일 OS 있고 현대인 경우에 플래토스 있고 그 다음에 써봤냐고 물어봤는데 리눅스의 변종도 있어요. 티맥스라 그래가지고 그 병역 특례 많이 가는 회사 있는데 거기서는 리눅스 기반이기는 한데 좀 많이 바꿔가지고 정보기관에 납품하는 그런 OS들도 하기도 하고. 질문했던 거는 게임 컨텐츠 트랙이라고 그러면 게임에 특화된 또 OS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써본 적이 있나 궁금했네. 취미생활로 옛날 90년대 뭐 OS 올려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제주도에 넥슨 박물관 가본 사람? 넥슨. 이렇게 한번 들어봐봐. 몇 명이나 한번 짚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 내리고. 나중에 제주도를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두 군데를 좀 추천하는데 한 군데는 분당 여기 수인 분당선 타면은 정자역에 있는 네이버 본사 거기 1층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 있으니까 꼭 가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넥슨 박물관이 있어요. 넥슨 게임 박물관인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맥킨토시의 전신이 통상 많이 팔린 게 애플 2인데 애플 1이 있어요. 애플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지금 아마 한 수억 원일 텐데 1억일 때 사왔나? 그래서 거기 애플 1 동작하는 것도 보여주고 오늘 이 대목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 덕후들의 성지인데 1980년대부터 있었던 온갖 게임기들과 컴퓨터들이 전부 다 있어가지고 실제로 게임도 해볼 수 있고 바람의 전설 이런 것들도 다 복원해가지고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해놨으니 한번 가볼 그냥 재미있을 거야. 거기 그 맥주 들어가 있는 샤베트도 팔고 그래서 미성년자 아니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볼 만한 데가 제주도에 가면 다음 본사가 있는데 다음 본사는 거의 괜히 얼쩡거리면 그 보안 직원이 따라붙어요. 그 다음 본사가 황무지에 있어가지고 별로 가면 안 좋아하더라고. NC는 가봐야 별 재밌는 거 없고. 그래서 넥슨 박물관 제주도 갔을 때 한번 들려보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저기 정자역에 있는 네이버 도서관은 한번 가보기를 권해요.
OS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뭐 리눅스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고 그러고 특히 서버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iOS 쪽으로 이제 뭐 개발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수업을 듣다 보면 다른 얘기들을 좀 펼칠 테니 운영체제를 선택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설명을 할 거예요.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거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마켓쉐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마켓쉐어 얘기하면서 윈도우즈,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얘기 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좀 할 테니, 이 중에 리얼타임 프로세싱, 실시간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리눅스 같은 게 거의 쥐약 수준이어가지고, 실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예시로 등장할 운영체제는 굉장히 고가의 운영체제가 있어요. 이 운영체제가 탑재되는 게 유도탄, 인공위성, 그 다음에 뭐 탱크, 뭐 지뢰, 어뢰, 뭐 전투기, 뭐 이런 데 쓰는 운영체제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하면서 리눅스의 한계, 이런 얘기들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를 선택한다는 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챕터를 거듭할 때마다 뭔가를 선택하는 행위를 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죠.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건 아니고, 본인이 그 문제의 특성이라든지 중시하는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게 되겠죠. 결국 지금 보고 있는 건 크게 둘로 나눴는데, 하나는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비즈니스.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해요. 이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키 퍼포먼스 인덱스, KPI는 역시 숫자, 마켓 쉐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데스크탑 얘기, 서버 얘기들을 조금 더 이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기술적으로 특화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등장한 거는 2022년에 가장 최근에 이제 찾아보면은 이쯤 돼서 PC, 개인용 컴퓨터하고 데스크탑 환경에서 어느 운영체제가 많이 쓰이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상하겠지만 압도적으로 윈도우즈 73.7%, 맥OS 15%. 실제로 이 건물에 있고 건너편 건물에 있는 전공자들이 맥을 좀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특히 이제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반적인 컴퓨터를 살 때에는 맥을 사겠습니다. 그 사유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들도 많아서 그래서 윈도우즈가 압도적입니다. 그 외에 개인 컴퓨터 시장에서 리눅스의 지분은 2022년도 이 설문조사에서는 2%.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는 거고 크롬 OS라고 되어 있는 게 운영체제가 부팅이 돼가지고 아주 코딱지만한 리눅스를 띄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크롬 브라우저 띄우기. 그래서 이제 크롬북이라는 노트북들이 존재하는데 요게 한 2.2% 정도 차지하니 뭐 데스크탑 컴퓨터 시장을 타겟팅하겠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타겟팅한다는 게 일반 개인보다는 사실상 이 지금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인 건데 그렇다 그러면 1차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압도적으로 윈도우즈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보는 건 시간의 흐름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데스크탑 시장에서 얼마나 운영체제가 차이가 많이 났어? 라는 걸 물어본 건데 파란색이 윈도우즈, 그나마 뭐 한 80 몇 프로에서 현재 70 몇 프로로 주저앉았을 뿐이지 거의 뭐 메이저 흐름인 건 사실이죠. 맥OS가 예전 대비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맥OS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될 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폰과 맥북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주어진 건데 국가별로 봤을 때 아이폰이나 맥북 혹은 갤럭시를 살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아권에서도 뭐 중국은 뭐 극과 극이니까 어차피 위에 있는 극은 항상 사왔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정도가 최근에 아이폰을 좀 한 달치 혹은 두세 달치 월급을 주면 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 어렵다라는 경제적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윈도우즈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높은 건 과거나 예나 상관 큰 차이는 없고 조금씩 이제 다른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이런 애들이 이제 크롬북이라든지
컴퓨터가 부팅됐을 때 크롬 브라우저만 띄운다든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웨일, 네이버 브라우저만 띄운다든지, 혹은 회사에 갔는데 정책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웹 브라우저 기반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웹 브라우저 위에서 MS 오피스 쓸 수 있죠. 혹은 자동차 설계 회사들도 요즘은 웹 브라우저만 띄워놓고 거기서 캐드 프로그램을 돌려요. 혹은 포토샵 같은 뭐 아도브 프리미어도 컴퓨터에 설치했지만 최근에는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UI만 웹브라우저에서 돌리고 실제 프로세싱은 서버에서 하는 쪽이 많아지니 회사들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형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웹브라우저로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확실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을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 비즈니스 용도의 회사들이라면 윈도우즈 혹은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한 것들이 많다. 스마트폰이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은 우리가 2007년 아이폰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2007년 아이폰 이전에도 스마트폰들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당시에 블랙베리도 있었고 윈도우즈 폰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으니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폰 위에 올라가는 조그만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폰 찾아보면 시작 버튼도 있고 딱 누르면 시작 버튼이 떠요. 거기서 MS 오피스도 뜨고 이메일 프로그램도 떴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은 특징이 있으니 스마트폰 밑에 뭐 직접 보면 뭐 알 수 있지 뭐. 예쁜 쓰레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폰이 있어요. 이거 블랙베리라고 부르는 건데 특별히 여기 핑크 치면 예쁘지? 교수님 방에 있으니까 구경하고 싶으면 오든가. 예쁜 쓰레기. 요게 아이폰 등장 이전에 전 세계 넘버 원이었어요. 블랙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보는 것과 같이 아래 쿼티 키보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타이핑하기 수월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예쁜 쓰레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든, 이게 아마 마지막 버전일 텐데, 미라지 폰이라고. 이 교수님 방에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있는 앤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윈도우즈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에이, 어디 갔어? 음. 왼쪽 위에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훌륭한 친구일세. 터미널 프로그램이네. 그래서 프롬프트 있고 CPP 있고 A.out C++ 컴파일 했구나. 훌륭한 사람이네. 지금 보면 얘가 또 지금 그 갤럭시 노트의 전신이에요. 아, 여기 옆에 있네. 오른쪽에. 요 은빛. 요게 스타일러스 펜이에요. 당시에 스마트폰들은 펜은 있는데 정전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압력 방식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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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눌러야 되는. 가끔 터치 스크린 있는데 이렇게 꼭, 꼭 눌러야지 동작하는 애들 있지. 그때 인간의 정전기가 아니고 저렇게 포인팅 하는 수 있는 디바이스로 썼었으니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윈도우즈가 1년에 한 번씩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만들어지다시피 한 폰이었어요. 뭐 8년 나간 대수는 형편이 없었지. 결론적으로 2010년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이폰이 15% 정도 전 세계적으로 숫자를 봤을 때 안드로이드가 23%쯤 됐었고 블랙베리 윈도우즈 폰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뭐 2018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뭐 압도적으로 초록색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가 파란색으로 될 수 있죠. 우리하고 달라. 이건 전 세계 마켓 쉐어를 얘기한 거니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폰 손 들어봐. 주위를 훑어봐. 어느 정도 되는지. 반 조금 안 되네. 손 내리고. 갤럭시 손 들어봐. 손 내리고. 아이폰도 아니고 갤럭시도 아니다. 손 들어봐. 샤오미, 화웨이, 아직도 LG 쓰거나 하는 사람 없네. 둘 중에 하나로 양분된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있는데, 원래 안드로이드 폰은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해당하는 기기에 가장 어울리는 OS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경우에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있다 보니 갤럭시가 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나더라도 이게 거의 대등관계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드로이드 폰은 20에서 30만 원대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에 자국 폰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자체 제조한 안드로이드 폰도 있어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가격이야. 스스로 제조해요. 아프리카도 제조해요, 요즘.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권으로 가면은 한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대. 그러다 보니 사실 아이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라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폰, 안드로이드를 둘 다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국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소니를 제외하고 거의 다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를 봤을 때 남미나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쪽은 거의 안드로이드 집단이다 보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2019년이네, 이거는.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iOS는 15%, 안드로이드가 85%,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앞쪽에서 윈도우즈하고 맥OS처럼 시계열로 한번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살펴봤을 때 아이폰이 좀 늘다가 좀 내려가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향 추세이기는 하나, 뭐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쭉 위에 있는 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인데 요 선에서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죠. 뭐 왜 안드로이드 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쭉쭉 쓸 수도 있고 왜 아이폰 쓰느냐 그랬을 때 쭉쭉 물어 쓸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전자기기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폰도 SE 같은 거 만들고 갤럭시도 A 시리즈 같은 걸 만드는데 A 시리즈 갤럭시 A 있어? 그치, 손 내리고. A가 약간 그 하이 퍼포먼스보다 약간 로우 티어로 했는데 프로세서는 웬만큼 빵빵하되 뭐 카메라나 LCD나 이런 거 약간 낮춘 아이폰 SE 에디션이죠. 통상 나이 든 사람한테 왜 아이폰 쓰냐 물어보면은 옛날부터 써왔어서 갤럭시 왜 쓰냐 그러면 옛날부터 써왔어서 거기다가 요즘 두 개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안드로이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삼성은 이제 원 UI 가면서 거의 아이폰하고 똑같아졌고, 거꾸로 아이폰도 옛날엔 위젯이나 이런 거 지저분하다 그래서 배척했었는데, 이제 위젯 들어가면서 이제 비슷해지는 상호 좀 모방?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굳이 요즘은 뭐 특정 폰을 옛날부터 쓰다 보니까, 로우 티어 거 쓰다 보니까 하이 티어 쓰는 거지, 딱히 뭐 취향이나 기능 차이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로 한번 죽어도 갤럭시를 써야 되는 이유를 써보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마켓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아이폰은 우리나라를 제외했을 때는 확실히 진입 장벽이 금액대에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분명히 서버는 서버예요. 서버의 운영 체제인데 2022년 통계 압도적으로 72% 윈도우즈가 있고 13%가 리눅스가 있어요. 이거 왜 나오느냐? 이 통계가 엔터프라이즈 앱 투데이 뭐 이런 쪽에서 뽑은 거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IT 컴퍼니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CJ가 뭐 리눅스 서버를 쓰긴 쓰겠지만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 아니면 김앤장 변호사 회사인데 1등이기는 한데 굳이 김앤장이 1등 회사로서 리눅스 전문가를 데려다가 최첨단 IT 기술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보여주는 거 통상 IT 컴퍼니가 아닌 회사들까지 통계를 확대하면 그때의 윈도우즈가 서버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니
윈도우즈 서버란 무엇이냐? 윈도우즈는 원래 C샵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C샵이라는 랭귀지가 게임 개발에도 쓰이지만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써요. 그러면 윈도우즈를 서버 용도로 쓰는데 이 서버용에 맞춰서서 만들어진 개발 환경이 닷넷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니 자바에 스프링이 있듯이 C샵에도 이 닷넷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일단 윈도우즈로 만들어진 서버는 윈도우즈예요. 설치가 쉬워. 마우스 꾹꾹꾹꾹 누르면 되고 모든 MS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아웃룩 메일하고 연동할 수 있게 윈도우즈 서버 안에 메일 서버, 웹 서버, 인프라 서버, 그리고 별론 본인들은 잘 안 쓰겠지만 팀즈도 다 연동이 되는 그러한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서 회사 업무가 수월하도록 만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개발 환경을 쌓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회사가 IT에서 최첨단을 지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편안하게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좋으니 설치해서 쓰는 그런 거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건물에 있다 보니까 최첨단을 지향해야 되나?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 하지만 눈을 바꿔가지고 IT를 최첨단으로 하지 않으면서 회사 업무에서 IT가 1순위가 아닌 거지. 2순위로서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쪽이라 그러면 이 윈도우즈 서버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C샵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도 개발을 하고 MS 오피스와의 상호 호환성 연동 이런 걸 제일 중시합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서버들을 뒤진 거예요. 그랬을 때 윈도우즈도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슈퍼컴퓨터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9년 전 세계 슈퍼컴퓨터 500개가 결국은 100%다. 리눅스입니다. 라고 답하는 해가 됐었죠. 결국은 서버 쪽, 특히 IT를 중시하는 서버 쪽, IT 회사의 서버로 넘어오고 슈퍼컴퓨터로 넘어오면 이제 리눅스인 거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유닉스였다가 결국은 리눅스로 갈아탄 겁니다. 아직도 유닉스는 쓰이고 있어요.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통상의 물리수학 과학 연구소에서 쓰는 것들을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니까 유닉스가 없어 보이는 거지. 은행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인 경우에는 리눅스보다는 여전히 유닉스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가 희한하게 잠깐 있었던 시절도 있더라고. 나도 처음 봤는데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인간이 저런 짓거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볼 거는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했었던 자료인데 개발을 업으로 하는 개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주로 사용하는 개발용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뭡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개발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맥OS가 44%, 중복 대답이 가능했던지라 윈도우즈도 61%, 유닉스 리눅스가 47%니 숫자 버리고 전체를 그냥 360도를 100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건 윈도우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눅스, 유닉스 계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통상 실제로 회사에서 서버 개발하는 사람인 경우에 윈도우즈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한 가지 이유로 귀결이 돼요. 한 가지라는 게 뭐냐?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너무 좋아서 혹은 본인이 개발을 시작을 할 때 C++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윈도우즈를 썼고 그 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과거에 썼던지라 이 개발 환경, 디버그하고 빌드하는 환경에 익숙해져서 엑스코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디버그한 후 서버에서 실행하는 이런 쪽을 많이 선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바뀌어서 교수님이 이 수업 시작할 때 리눅스 어디서 돌릴지 후보 중에 하나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윈도우즈에 있는 WSL2라고도 얘기했으니 사실 지금은 윈도우즈에 WSL2가 구동되기 시작한 이후로 윈도우즈가 많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 윈도우즈가 는 게 아니고 윈도우즈에서 차라리 WSL2로 리눅스를 설치하면 이거 진짜 리눅스니까 나중에 진짜 리눅스에서 개발한 거를 바로 리눅스 서버에 올릴 수 있는 차이가 1도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요즘은 맥OS 쓰면 페널티를 물을 수 있는 게 어쨌거나 맥OS는 유닉스여서 너무 시스템 호환 관련된 거를 호출하면 유닉스는 리눅스는 아닌지라 결국 유닉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리눅스에 안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이 이렇게 개발자 커뮤니티 가서 물어보면 서로 헷갈려 해요. 윈도우즈도 이뻐졌고 11 이후로 WSL2가 오니까 완전히 리눅스 쓸 수 있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은 미쳐 날뛰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WSL2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아예 요즘 오픈소스들도 맥OS용을 따로 이렇게 제공했었는데 아예 윈도우즈는 WSL2가 되니까 윈도우즈에서 WSL2로 그냥 돌리세요. 이렇게 WSL2 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라 현재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 환경은 좀 난세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리눅스만 설치해가지고 본인의 개발자 컴퓨터 환경을 구축한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강제로 구글 들어갔을 때 구분투라는 거를 쓰게 하는데 그거를 제외했을 때에는 대놓고 맥OS나 윈도우즈가 아닌 리눅스로 본인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쓰라고 한 거지 뭐.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상 개발자들은 맥OS 더하기 리눅스를 하나로 퉁친다 그러면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인 거는 맞아요. 자, 그리고 리눅스 디스트로.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설치할 텐데, 물어봤어요. 뭐, 최소 400개, 최대 600개쯤 알려진 리눅스의 변종 중에 가장 선호하시거나 많이 쓰는 건 뭐예요? 1등 우분투니. 뭐, 손 들어보지 뭐. 자, 나는 지금 설치한 그놈이 우분투다. 손 들어봅시다. 주위를 봐. 우분투지. 손 내리고. 데비안, 데비안. 없지? 센토스, 레드햇. 그거 없잖아. 우분투를 설치한 게 교수님이 우분투를 웬만하면 권하기도 했는데, 우분투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자료가 많은 건 사실이어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우분투, 서버도 우분투 서버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선호도리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건 일단 두 가지를 본 건데, 데스크탑,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봤지. 데스크탑하고 모바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마켓쉐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본인이 개발자용 컴퓨터 환경을 제외했을 때 그냥 일반 용도로 쓰는 데스크탑에서 윈도우즈가 압도적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을 겨냥한다 그러면 뭐 둘을 똔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마켓을 타겟팅한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안드로이드인 것도 사실인 거죠. 따라서 데스크탑 개발을 하거나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글로벌 시장은 안드로이드고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윈도우즈다 보니까 그래서 스위프트라든지 오브젝티브 C를 쓰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라고 묻게 되는 이유가 취업할 건데 마켓쉐어 생각을 하면 딜레마가 있으니까 맥OS 위에서 개발해서 팔 것도 아닌 것 같고 iOS 마켓도 특별히 뭐 iOS를 타겟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는 거고 본인이 그래서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를 배울 때는 뭐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를 가서 네이티브로 짜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안에 있는 하드웨어적 특성을 다 써보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라이더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하기에 최적된 SDK가 아이폰에 있다던가 이런 입장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리눅스. 그럼 미련 없이 데스크탑은 버리고 얘기하는 거니까. 리눅스인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본다 그러면, 리눅스와 관련된 숫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정리된 적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프로 개발자들은 미친 듯이 리눅스를 좋아한다 47%,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냥 웹사이트들 통털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들 중에 39.2%가 리눅스. 숫자가 되게 작은 것 같네요, 교수님. 상응하는 숫자는 아래에 있으니 두 개로 혼용하지 말아라. 위에 있는 건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윈도우즈 서버 구축해서 웹서버 기능해요. 이렇게 전 세계 그냥 웹서버들을 다 모았을 때는 39.2%가 리눅스인 건데 아래쪽을 보면 실제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웹서버들 100만 개, 탑 100만 개 분석을 하면 96.3%가 리눅스 서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정말 리눅스도 싫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기 싫으면 잠깐 옆길로 빠져가지고 윈도우즈 서버 중심으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C샵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데 C샵이 유니티 게임만 짜는 게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앱도 짜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도 짜고 서버도 짜요. 항상 그렇게 유념했으면 좋겠으니 웹사이트 혹은 웹서버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전체를 보는 건지 IT 컴퍼니만 보는 건지 이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라고 얘기를 하는 건 리눅스가 돌아간다고 얘기하나 안드로이드 출신들을 얘기를 해요. 우분투가 직접 스마트폰에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 프로젝트가 꺾여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뭐 할 말 없지. 2%. 리눅스 시장이 얼마냐? 어마어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눅스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리눅스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리눅스 팔았다가 토발즈가 뛰어와가지고 멱살 잡고 회사 망하게 할 수 있으니, 대표적인 회사 우분투 혹은 레드. 결국은 오픈소스 회사들의 비즈니스는 레드햇 같은 회사, 리눅스에다가 본인이 더 많은 기능들을 짜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오픈소스로 열되, 상대방이 문의를 해오는 거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로 퉁치는 컨설팅. 필요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대신해서 납품해주는 추가 기능 개발. 통상 이런 식으로 리눅스와 관련된 회사들도 오픈소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돈을 벌어요. 그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아 다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리눅스의 생태계에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올, 깔끔하게 올, 이런 거는 다 리눅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리노즈 토발즈씨께서 열심히 디스트로브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통계도 있어요. 리눅스 커널에 컨트리뷰션 하는 기트 유저 중에 여성 비율은 9.9%.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종종 여성 개발자 뭐 지원 프로젝트 뭐 이렇게 가지고 여성 그 학부생들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워낙 숫자가 큰 편이 아니어서 그러기도 해요. 리눅스 코드는 몇 줄이나 되느냐? 2022년 기준으로 2,700만 라인 정도, 현재 한 3천만 라인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코드인 거지. 최근에 상당량의 핵심 부분들을 이제 러스트로 갈아치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리됐으니까 미국의 2명 중에 1명,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거의 대부분의 핵심 기능들이 다 리눅스로 짜여져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주차에서 헐리우드에서 쓰는 그러한 것들 보여줬으니 헐리우드에서 스페셜 이펙트 주는 거에 90%가 리눅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또 데스크탑 환경 얘기했을 때 리눅스가 뻘쭘해지지만 그만큼 더 뻘쭘해지는 거. 게임 유통하는 스팀 유저 중에 리눅스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1도 안 나오는 0.4%. 그래서 게임의 프론트엔드 쪽은 확실히 약한데 결국은 이게 MMORPG류로 불리우는 헤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 뭐 다이렉트 X라든지 이런 거를 쓰고 있는지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 패러다임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나중에 수업에서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줄 모르겠는데, 이 챕터의 이름은 운영체제 선택하기고, 하이테크 중에 하나는 운영체제 인디펜던트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CPU와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하는 건데, 실행 파일은 만들어. 이 실행 파일이, 이 실행 파일이요? 실행 파일? 이 실행 파일이 맥OS에서 위에서도 그냥 실행이 되고, 리눅스 위에서도 그냥 실행이 되고, 윈도우즈 위에서도 그냥 실행이 되는데, iOS 위에서도 그냥 실행이 되고, 안드로이드 위에서도 그냥 실행됨과 동시에, 웹브라우저 위에서도 그냥 실행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크래프트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웹브라우저 위에서 그냥 실행시킨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그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 교수님이 아까 사기쳤는데, 포토샵은, 그리고 아크로베트. 웹브라우저 위에서 아크로베트 리더 뜨죠. 얘네들 착각할지 모르는데, 웹으로 입력을 받아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서 계산 결과한 아도브 포토샵 화면이나 PDF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걔네 직접 웹브라우저 위에서 PDF 리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도브 포토샵 프로그램이 핵심 기능들이 실제로 돌아가요. 이거 옛날에 CC++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순서를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줄게. CC++로 만든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빌드한 실행 파일을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릴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 위에서. 그래서 이 수업은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거기에 최적화되는 거, 정확하게 우리 문제에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건데, 최신 기술로 가면 거꾸로 내가 만든 실행 파일이 모든 데스크탑, 모든 스마트폰, 심지어 웹브라우저 위에서 그냥 실행이 되는 기술이 있어요. 웹어셈블리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으니,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게임이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왔던 이유가 개발 환경이나 GPU 뭐 이런 것 때문에 등장했는데 게임도 웹브라우저 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실행이 되는 게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인지라 바뀔지 몰라. 그래서 게임 클라이언트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 뭐 숫자가 얘기하니까 결국은 윈도우즈 위에서 그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로 개발하는 건데 한 뭐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웹브라우저 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실제로 실행이 되고 리니지가 풀셋이 실행이 되는 환경이 기술적으로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수업에서 설명을 할 날이 있을 것 같네. 리눅스 커널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를 뽑았더니 딱 두 개가 나왔어요. 인텔, 화웨이. 중국은 뭐 익히 많이 보고 있고 뭐 딥시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지만 미국이 중국 쪽으로 공격을 했었던 트럼프 1기 이후로 중국은 자생적으로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도 만들지만 운영체제도 만들고 있고 더불어서 기존에 있었던 리눅스에다가 가장 많은 코드를 넣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요번에 한 판 더 붙기 시작을 했죠. 미국이 전 세계 공격을 한 이후로 지난주부터 유럽 쪽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오픈소스를 안 쓰고 유럽에서 만든 오픈소스로 대체하자라는 무브먼트가 지금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미국하고 중국이 컨트리뷰션하는 리눅스를 어떻게 좀 버리고 유럽의 독자 OS 하는 얘기마저도 요즘 나올 정도로 요즘 판이 거의 미쳐 날뛰니까 결국 이럴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지. 다시 돌아와서 더불어서 앞쪽에 뭐 탑 100만 개의 서버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던 건 대부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인프라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면 다 리눅스 쓴다. 아마존,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애플마저도 다 리눅스 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탑 웹서버의 96.3%뭐 이런 거 있고 2022년 기준으로 리눅스의 변종은 총 600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늘어났겠지.
그리고 미국인 경우에 우분투로 돌아가는 웹사이트는 200만 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AI 머신러닝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50%가 우분투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 리눅스에 대한 숫자들, 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리눅스가 천하통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죠. 리눅스 왜 쓰냐고 물어보면 이슈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인 경우에 리눅스가 이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오픈 소스다, 프리다, 프리에 쿼테이션 마크 있는 건 공짜가 아니고 자유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은데 공짜 의미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하다, 죽지 않는다. 스테이블하다도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가 죽을 때 다른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거 뒤에도 있는데 이런 걸 스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과거의 리눅스 위에서 돌아간 프로그램은 현재 및 미래의 리눅스에서도 돌아간다. 네트워크 프렌들리 제일 크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결국은 팀 버너스-리가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팀 버너스-리가 만든 웹브라우저 웹서버들 거의 다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으니 리눅스의 다른 이름은 웹을 돌리는 OS다라는 별명도 있어요. 유닉스는요. 훨씬 이전에 나중에 컴넷 수업이나 이런 걸 들으면 TCP/IP라는 걸 배우게 되니 과거 TCP/IP 클라이언트 서버에 기반이 된 게 유닉스고 이게 1980년대 초반이니까 슉 지나서 웹브라우저, 웹서버, 밑에 뭐가 돌아가? 리눅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프렌들리가 있어요. 바이러스 프리. 바이러스가 없다. 요거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바이러스가 없느냐? 리눅스 위에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어렵냐? 그거보단 리눅스 위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려 봐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냐? 왜? 얘네들도 마켓 쉐어 보는데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서버들의 리눅스를 공격하기보단 앞쪽에서 봤잖아요. 그 많은 윈도우즈하고 그 많은 안드로이드를 건드리는 게 바이러스 퍼뜨리기엔 훨씬 좋으니까 그쪽을 건드리고 있죠. 거꾸로 맥인 경우에는 iOS도 그렇지만 꽁꽁 감춰가지고 뭔가 좀 건드리려고 그러면 다 막아제끼고 있으니 애플 쪽으로 건드리는 게 힘드니까 방만한 안드로이드 쪽으로 들어가서 후비구 파는 것도 훨씬 용이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프리는 기술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앞쪽에서 봤었던 마켓쉐어 기타 등등을 따졌을 때 이득이 별로 없다. 릴리 패스트하다. 상대적인 거예요. 윈도우즈나 유닉스보다 빠르다. 이해가 이제 안 돼서 보충 설명해 볼 만한 건 멀티 유저. 리눅스는 애시당초 2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설치했으면 설치한 컴퓨터에서도 로그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터미널 프로그램 실행시키거나 별도의 컴퓨터에서 그 우분투로 동시에 접속을 하면 접속이 돼요. 윈도우즈는요. 윈도우즈는 코어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윈도우즈 서버라고 부르는 저 코어는 2명 이상이 접속 가능한 서버용 운영체제예요. 옛날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훔쳐왔고 애플 컴퓨터 회사에서 훔쳐온 2개를 하이브리딩해서 만들어진 게 윈도우즈 서버여서 그땐 2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태생이 혼자 쓰는 컴퓨터여서 로그인 하는 게 너 지금 누가 쓸 거야? 라고 묻는 그 입장이 더 세요. 따라서 리눅스는 멀티 유저 2명 이상이 사용 가능한 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장난감 같은 우분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썸 그래픽. 그래픽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거하고 좀 이해 충돌이 나죠. 그래픽이 훌륭한 건 게임 클라이언트는 윈도우즈. 윈도우즈 위에서 동작하는 다이렉트 X나 GPU를 다루거나 윈도우라는 그 이름인 윈도우 기술을 누가 만들었느냐? 리눅스는 아니고 유닉스.
유닉스였는데 이게 일부에 의해서 개발되다가 결국은 리눅스를 가지고 개발했으니 리눅스 위에서 온갖 그래픽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석박사들이 논문을 써제낀 거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예쁘게 포장을 한 게 결국 윈도우즈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픽스를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래픽스를 연구하거나 할 때에 원천적인 기술들을 다루는 건 다 리눅스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게 상용화된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버전을 쓸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다룰 거냐에 따라서 윈도우즈하고 리눅스가 다르죠.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 손 들어봐봐.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네이티브 그래픽 소프트웨어 무슨 언어로 짰어? 언어는 윈32 API 윈도우즈 32 운영 체제를 위해서 제공한 API예요. 단종됐어. C++로 MS 윈도우즈 프로그램 짜는 기술은 과거에 단종시켜 버렸어요. 현재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기술은 C샵을 공고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스트로 넘어가고 있어서 C샵을 언제 버릴지 카운트다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윈도우즈는 많이 쓰는데 아이러니하지만 윈도우즈 위에서 네이티브로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은 C++도 아니고 이제 C샵이고 C샵마저도 버리고 있는 상황으로 러스트로 넘어가니 가장 많이 쓰는 운영체제인데 사실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은 거의 없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리눅스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면 이 터미널 얘기 많이 해요. 터미널. 결국은 리눅스에서 시커먼 창 열어놓고 거기서 유닉스 명령어를 타이핑하죠. 결국은 내가 주로 개발 운영하는 게 과거인 유닉스였고 지금은 그대로 이어받은 리눅스다 보니까 터미널 얘기 많이 하고 뭐 오픈 소스인 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이 툴. 그 다음에 서버 얘기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커스터마이저블하다는 건. 여러분들은 우분투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변종은 600개. 거기다가 로봇이라든지 혹은 인베디드 쪽으로 진로를 잡는 사람이라 그러면 한 번쯤 교수님들이 꼭 시켜보는 게 하드웨어에다가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본인만의 리눅스를 재구성하는 거. 이런 거 대부분 권장해요. 이게 커스터마이저블이에요. 기존에 이미 있는 오픈소스 리눅스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끌어 모아가지고 현재 이 컴퓨터, 이 보드에 맞는 리눅스로 재탄생해서 결론적으로 리눅스를 컴파일하고 빌드해요. 한번 해보면 한 3시간에서 한 대여섯 시간 걸릴 정도, 심하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건데 항상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OS 만들기 책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OS는 우분투도 아니고 데비안도 아니고 민트라고 부르는 OS가 나오고 리눅스 변종. 책이 이따시만한 2권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스 코드 설명도 하지만 교수님이 지금 얘기했었던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이론 소프트웨어는 이러하다. 요거를 모아가지고 요렇게 한번 리눅스를 만들어 볼까? 요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저블을 많이 얘기해요. 결국은 리눅스는 커스터마이저블 하다 보니까 변종도 많고 여기저기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많이 쓴다. 윈도우즈 데스크탑이 들어가 있는 거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많이 쓰는 건 사실이니까. 공짜다. 맞아, 맞아.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큰데. 이런 이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날 수업에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들어갔고, 2022 캡처 화면에서 멈추고 있는데, 첫날 수업에서 들어갔을 때에 맨 앞에 있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하나의 사나의 프로젝트는 올해 1주차 900이었어요. 900.
2년 동안에 50개가 더 늘어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는 900개나 되니 결국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주로 사실상 리눅스 커널인 협의의 리눅스였는데 광의의 리눅스로도 늘어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거의 전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니 리눅스가 왜 서버 쪽으로 그렇게 많이 동작을 할 수 있었으냐? 유닉스를 흉내냈으니까. 그러면 유닉스에서 계승된 리눅스의 특징은 뭐냐? 그냥 제목에 써 있어요. 디스트리뷰티드. 즉,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 엄청나게 큰 컴퓨터 한 대에서 혼자 수행시키도록 했었으니, 이땐 성능이 모자르면 어떻게 했느냐? 더 큰 컴퓨터로 바꾸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이런 걸 통상 메인프레임이라는 세상이었는데 디스트리뷰티드 하나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분산 한 대에서 끝내지 않고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는 컴퓨터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문제를 해결을 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디스트리뷰티드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각자 고유의 일을 수행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있어요. 이 메인프레임들 정말 커.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들이 나와요. Assembling the IBM Z Frame, IBM에서 만드는 Z 메인프레임이라는 애들도 등장하고 테스트 지나가라. 야옹. 테스트 장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막 발로 차고 쓰러트리고 하는 거 한번, 봤지? 일단 컴퓨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요. 한 대의 컴퓨터야. CPU는 많이 들었지만, 그 방금 그 봤던 거, 결코 죽지 않아. 위에 있잖아. CPU 200개 이상의 코어에 40테라바이트. 이런 거는 어디서 쓰느냐? 주로 은행 혹은 공공기관 중에서 극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한 대에다 다 때려박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기서 이제 컴공과는 확률 및 랜덤 변수라는 과목을 배울 텐데, 거기에 일부러 큐잉 이론이라는 걸 배워. 큐. 자료 구조 때 설명했잖아. 결국은 들어온 정보들을 순서대로 쌓는 거지. 이때 뭘 하느냐?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이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10이라 그랬을 때, 일자리 컴퓨터가 10대 있다면,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확률과 통계와 수학적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1이야. 한 대가 있는 게 좋아. 근데 교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디스트리뷰티드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컴퓨터가 협동하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푼다. 메인프레임 한 대의 컴퓨터로 푸는 거예요. 혼자 디스트리뷰티드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리눅스의 특징을 디스트리뷰티드에 찍었죠. 이런 애들은 주로 유닉스가 올라가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컴퓨터, 엄청난 하드웨어, 유료 유닉스, 특화된 유닉스.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는데 매우 많이 비싸, 비싸, 매우 많이 비싸.
따라서 리눅스의 디스트리비티드. 싸. 어, 리눅스를 계속 기술적으로만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100% 그렇진 않아. 앞쪽에서 얘기했잖아. 비즈니스의 마켓 쉐어도 있는데 이 디스트리비티드 수학적으로 확률 및 랜덤 변수에서 풀어도 큐잉 이론에서 풀어도 극강의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프로그램을 짜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리눅스가 서버 쪽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저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좋은데 저거는 1억이고 특별한 CPU, 특별한 메모리, 몇 개 안 되는 회사, 아주 강한 유닉스, 흔들어도 죽지 않는 저 어마어마한 견고함. 저게 1억이라면 아니야. 저거는 거의 수십억이야. 수십억이야. 저거 바꾸려고 국민은행이 요번에 또 했다가 뭐 내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다시 리눅스로 지금 뭐 돌아가네 만에 싸우고 있는데 저거 자 국민은행이 뭐라고 있느냐? 지금 보고 있는 저 메인 프레임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리눅스 디스트리뷰티드로 가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나오잖아. 차세대 IT 프로젝트 총체적 난맥 IBM 아까 봤었던 게 IBM이야. 2030년까지 5년 걸려서 바꾸는 건데 자 돈이 나오지? 3천억이야. 현재 메인프레임인데 요거를 리눅스 인텔 CPU 기반으로 한 분산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예산이 3천억이에요, 3천억. 근데 회사 내에서 워낙 반대가 많아서 리눅스 디스트리비티드로 못 가고 다시 메인프레임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으니 서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자, 그렇다 그러면 왜 디스트리비티드에서 교수님이 이거 싼 거야 라고 걸고 넘어지느냐? 결국은 앞쪽에서 본 것처럼 IBM만 만들 수 있거나 HP 같은 회사들만 만들 수 있는 몇 군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비싸. 특별한 CPU, 어마어마한 메모리, 유닉스 운영체제. 근데 저게 예를 들어 1,000억이라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인텔 CPU의 리눅스 운영체제로 올려서 해결했더니 100억이 나온 거야. 100억이. 그러면 일단 사다의 방점을 찍었는데 자존심이 상하죠? 사다만으로 가기엔 한 가지 역설적인 건 있지. 저 메인프레임은 한 대로 버틸 수 있는 물리적인 성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통과하는 순간에 대한 그보다 더 큰 용량? 쟤네들은 그게 할 말이 없어. 두 대로 하면은 분산된 거잖아. 그때 애시당초 쪼개서 동작하는 리눅스 기반의 분산 시스템, 하나의 목적을 여러 대가 연합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해결하는 이런 분산 시스템은 계속 추가하고 추가하면 풀 수 있잖아요. 결국은 첫 번째 방점은 인텔 CPU에 리눅스를 얹어서 서버를 구동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풀어봤더니 싸게 풀린 거야. 근데 창피하진 않지만 저렴하지. 여기에 확장성을 고려하니까 결국은 리눅스 기반의 분산 시스템이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애시당초 인텔 CPU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운영체제 리눅스 때문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닉스를 모방했기 때문에 공짜로 따라온 거. 유닉스를 모방을 했으니 멀티 다음에는 통상 멀티 프로세스 혹은 멀티 유저가 붙어요. 동일한 시간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하거나 멀티 프로세스 혹은 멀티 태스크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유저를 받아들이니 뭐 이거는 유닉스를 계승했기 때문에 가지는 서버의 장점 패러럴 병렬 처리 앞쪽에 멀티태스크나 멀티 유저도 비슷한 맥락의 패러럴을 안고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CPU가 하나여도 두 개 이상의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병렬 처리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닉스를 이어받아서 두 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패러럴 프로세싱, 병렬 처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이상의 유저를 동시에 받아줄 수도 있는 멀티 유저도 되고, 두 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돌려주는 멀티 태스크, 멀티 프로세스도 되는데, 심지어 인텔 CPU 위에 올라서 무료이니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게 리눅스를 쓰게 된 결정적 이유가 돼요. 결국은 유닉스를 쓰던 집단들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확장성, 그리고 유닉스를 흉내냈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계승된 기능들은 그대로 쓰니까 쓰기 시작을 한 거지. 처음에는 32비트 운영체제로 시작을 했으나 이후 거의 모든 하드웨어 벤더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여기 암 정도 있네.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 있고 결국은 이 리눅스에 기반을 하는 장치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에 쭉 있는데 결국은 뭐 소프트웨어의 가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저 기술적인 특징들과 경제적인 장점으로 리눅스는 살아남아요. 처음에 리눅스가 서버 시장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반신반의했어요. 왜? 장난감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누구도 리눅스 운영체제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그리고 이 학교에서 결국은 리눅스의 세뇌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재밌는 건 회사에 갔을 때 리눅스를 쓰지 않는 회사는 앞서에서 얘기했잖아. IT 컴퍼니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리눅스가 아닌 윈도우즈 많이 쓴다고. 자, 윈도우즈 서버를 쓰고 있는데 리눅스 서버를 도입하자. 그러면 뭐라고 부르느냐? 딴 거 얘기 안 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요. 리눅스 콜센터가 없잖아. 뭐 전화하면 받아줘. 안녕하세요. 저기는 우분투입니다. 뭐 이렇게 해? 안 하잖아. 결국은 리눅스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이해하기 어려운 점. 특히 회사 사장님들이 공학이 아닌 경우라 그러면 오픈소스다. 소스가 공개돼 있다.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이상해. 특히 돈벌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개발자들이 그렇게 인간들인데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선의를 품고서 그런 거를 만들 리가 없어. 정말로 여전히 IT 대기업이 아닌 다른 대기업이거나 중견,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리눅스를 쓰자 그랬을 때에 주인이 없어? 말이 돼? 이것부터 나와요. 두 번째, 리눅스가 서버에서 처음부터 많이 각광을 받은 게 아니고 리눅스 서버를 돌렸을 때에 얼마나 버틸까를 다 해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스테이블과 릴라이어블이 있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둘 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뢰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그냥 퉁칠 수 있는 단어인데 좀 구분을 하면 위에는 크래쉬가 있어요.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멀티태스크, 멀티프로세스 혹은 패러럴하게 돌아가다가 하나가 죽었어. 다른 쪽으로 영향을 줘요, 안 줘? 윈도우즈는 여기서 대부분 무시하는 게 한 프로그램이 죽어서 윈도우즈가 통째로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리눅스는 유닉스의 후예로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크래시, 죽었을 때 옆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영향이 없어요. 프로그램들이 서로 프로세스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 이걸 스테이블하다라고 그러고, 릴라이어블하다는 건 시간, hundreds of days. 리눅스는 따라서 누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코드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스테이블해요, 릴라이어블해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구글이 돌려보고 아마존이 돌려보고 하다 보니 아, 안 죽네.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요즘 웹서버를 많이 돌리고 있는데 처음엔 나 라즈베리 파이로 24시간 한 달 돌렸는데 안 죽었어. 나는 24시간 6개월 돌렸는데 안 죽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다 3D 프린팅 해가지고 물건 팔아먹었는데 1년 동안 잘 돌아가고 있어. 이게 경험에 의해서 쌓였기 때문에 따라서 리눅스가 왜 스테이블하고 릴라이어블 하냐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냥 유닉스의 후예니까 그게 설득이 돼? 많이 돌렸는데 다들 그렇대. 라고 설명이 돼요. 따라서 앞쪽은 비즈니스 마켓쉐어인 경우에는 숫자 됐는데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리눅스를 서버에서 많이 쓰는 이유에서 첫 번째로 뜬금없이
싸서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많이 돌려봐서. 뭐 HR도 비슷한 거 아니었어? 심플하게 가장 좋은 건 뭔데? 그놈이 믿을 놈이야? 우리 이런 업의 특성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도메인이라는 곳이 꼭 첨단을 지향하다 보니까 마치 체계화되고 굉장히 규격화되고 뭔가 조직화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발전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서 인간관계, 셀프 모티베이션, 셀프 러닝, 셀프 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해봤더니 그래. 해봤더니 그래의 끝장판이 약간 저물기 시작을 했지만 머신러닝, 딥러닝이잖아요. 돌려봤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는 있어. 자, 리눅스 운영체제. 그렇다고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얘기할 만한 것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 결국 유니스는 태생이 80년대에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상 TCP/IP라고 부르는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예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부르는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탄생했을 때 유닉스는 이미 너무 고가인데다가 사용하는 쪽도 한정돼 있었었고 결국은 수많은 웹서버, 웹브라우저들은 리눅스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뒤집어서 웹브라우저, 웹서버를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들은 다 리눅스에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OS는 통상 우리가 이전까지 얘기했던 거 기준으로 한다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우리 소프트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OS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하드웨어 CPU 디스크 메모리 위에 덮고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한 거 위에 올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고 통상 이게 OS였다면 OS는 조금 큰 의미에서 봐야 돼요.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이 컴퓨터 돌리는 OS도 들어가는데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도 범주가 되니 월드와이드 웹은 리눅스가 없었으면 웹브라우저, 웹서버들이 태생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뒤집어서 웹브라우저, 웹서버들을 만드는 온갖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엑설런트라고 쓸 정도로 리눅스는 네트워킹이 제일 막강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왜 전 세계 100만 개의 탑 티어는 다 리눅스 서버냐? 시당초 웹서버가 만들어질 때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서버 프로그램들로 개발들이 다 됐었어요. 더불어서 레드햇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자생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되세요? 그럼 우리가 컨설팅 해주고 우리가 짜줄게. 커머셜.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는 상용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카라 쿠베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있어. 쿠팡이 소프트웨어 회사야? 어떻게 생각해? 이게 항상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많이 키울 때에 교수님들이 결국 갑론을박에 빠지는 딜레마인데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삼는 회사들은 많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냐라고 물으면 딜레마에 빠져요. 딱 한 회사 정도 돼. 80년대도 이 회사였고 90년대도 이 회사고 여전히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야. 뭘 것 같아? 어?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파는 회사야 진짜. 한컴 한글과 컴퓨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매겨가지고 파는 회사가 없어요. 이게 있지. 콘솔이라고 부르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위에 올라가는 퍼블리시형 게임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어. 엄연히 한국에. 그엔 없거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개발자라고 부르면 이 수업에서도 얘기하지만 결국 네카라 쿠베를 요구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삼는 물건 파는 회사, 그 다음에 채팅 플랫폼, 이런 회사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없어. 커머셜하게 리눅스 위에서 뭔가 만들어 파는 회사가 없으니 딜레마가 좀 있어요. 더불어서 easily upgradable. 본인들 운영체제가 24 땡땡이 아니고 22 땡땡이거나 20.0 LTS 버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지금은 어렵지 않아. 손으로 명령 몇 개 치면 되니 옛날엔 어려웠고, 멀티 프로세서. 결국 본인 컴퓨터 이것만 하더라도 CPU가 16개인데, 리눅스는 유닉스의 후예이기 때문에 CPU가 여러 개면 다 잘해줘요. 트루 멀티태스킹,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작업, 멀티 유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에지. 트루인 이유는 결국은 이게 다 유닉스의 후예니까. 또 엑설런트 나왔어요. 윈도우 시스템 콜 X라고 부르니 X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런 화면이야. 보면은 이렇게 흰 바탕 위에 이런 식으로 있고 마우스로 깨작깨작하는 이런 환경들. 실제로 윈도우즈에서 구동되는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뿌리가 다 유닉스에서 출발했고 유닉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리눅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예쁘게 포장이 된 것이 결국은 옵니다. 이런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OS2인데 보면 윈도우즈하고 되게 비슷하지? 차이점이라고는 맥OS처럼 위쪽에 메뉴가 있어요. 지금은 아래쪽에 있잖아. 심지어 여기 보면 도스 그래가지고 이 시커먼 화면 파워쉘이나 아나콘다 창 열었을 때하고 똑같죠? 이 운영체제의 이름이 여기 써 있어요. OS2야.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메인프레임 보여줬었던 그 회사가 IBM이었으니 IBM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인을 했어. 이거는 왜 만들어졌느냐? IBM이라는 회사가 PC 시장을 무시한지라 원래는 CPU 운영체제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PC 시장은 무시한 거야. 왜? 애플 컴퓨터가 만들어가지고는 장난감처럼 파는데 그거 뭐 되겠어? 그래서 외주를 줬어. CPU는 인텔한테 외주 주고 운영체제는 그때 대학생을 불러가지고 네가 짤래? 빌 게이츠, MS 도스예요. 근데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어. 특히 회사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대수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인 경우 SI 업체, 갑을에 해당하는 회사가 됐어. 을. 그리고 IBM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잃어버렸고 이거를 어디다 팔았느냐? 레노버에 팔았어요. 현재 레노버는 미국이 만든 컴퓨터를 인수해 간 거야. 이렇게 된 이유, 이 운영체제를 만들다가 망해서 그래. 거의 10,000명 가까운 인원을 투입했는데 망했어. 근데 윈도우즈하고 비슷하지? 이거 만들 때 IBM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개발했는데 망하면서 여기에 있는 기술을 가져가도 된다 그랬어. 여기에 반이 현재 윈도우즈 서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하 발언을 하는 거야. 나머지 반은 잡스 쫓겨나고 코카콜라 사장이 맥킨토시의 사장이 됐는데 그때 또 운영체제를 만들었어. 망했어. 그때도 계약을 맺은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IBM의 반과 맥킨토시 전신의 반이 모인 게 윈도우즈 서버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가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 시장을 먹은 거예요. 단지 윈도우즈가 이뻐서 그런 거는 아닌 거지.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원론적인 그래픽의 기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유닉스의 후예인 리눅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수고했어요.